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새 차를 뽑았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제 인생 첫 차는 중고차였고, 미국 와서도 신랑 차를 같이 탔는데 그것도 중고차였어요. 그래도 뭐 연비도 좋고 튼튼하고 잘 타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래서 몇 번 수리를 맡겼는데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새 차를 질렀습니다. 저의 새 차는 바로 코너입니다. Oh, it's okay. It's okay. I just want to make sure you know how to operate the car. I feel bad. Well, congratulations. Okay. All right. So take care. 왜 미국에서 굳이 현대 코나를 샀느냐 하신다면, 예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인 찬스를 써서 조금 할인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죠. 뭐 이유야 어쨌든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에서 차 구입 현명하게 하는 요령입니다. 차를 사려면 먼저 매장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 가지 않고도 좋은 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꿀팁은 나중에 영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딜러십에 가서 차를 구입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어떤 차를 살지 좀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에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명, 그리고 무슨 색깔, 내부 외부 색깔이랑 몇 년식을 살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edmunds.com이나 truecar.com 같은 데 들어가시면 가격을 알 수 있는데, MSRP라고 그 제조사 권장 판매 가격이 있어요. 그것도 알 수 있고, 그 사이트에서는 평균 시장 판매 가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내가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그 맥시멈 예산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신용도를 체크하는 건데요. 물론 현금이나 뭐 일시불로 딱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만약에 할부로 차를 구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도를 미리 알고 가시면 딜을 하는데 더 좋겠죠. annualcreditreport.com에 들어가시면 1년에 한 번 무료로 자기의 신용도를 조회할 수 있어요. 신용도를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은 주거래은행이나 아니면 크레딧 유니온 같은 그런 신용협동조합 같은 곳에 가서 더 저렴한 이자율, 좋은 조건으로 오토론을 받아서 딜러십에 가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신용도를 조회해서 내 크레딧 스코어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를 해야 돼요. 나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다. 나는 오늘 아주 현명한 소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세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심하셔야 돼요. 딜러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물론 친구 중에 딜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딜러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아니면 유머러스함에 마음을 놓는 순간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못 사면 다음을 사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여유로움,
여유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딜러에게는 나는 오늘 당장 차를 살 거야 하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읽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호갱님. 자, 이 정도로 사전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딜러십에 가야죠. 어느 딜러십을 가느냐? 아무 데나 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집 주변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그런 매장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차종,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재고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재고가 없는 딜러십에 방문해서 뭐 계약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차를 다른 곳에서 주문받아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일 때 이때는 배송비가 추가로 차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가 원하는 차종이 명확하게 있는지 파악하고 그 맞는 매장에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쯤 되면 지치죠? 하지만 아직 지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협상은 체력이에요. 자, 딜러십에 가서 딜러와 면대면으로 얼굴을 맞대면 이제 OTD를 제안을 할 거예요. OTD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제조사 권장 판매 가격 MSRP에다가 세일스 텍스 그리고 DMV fee에다가 주에 따라서는 다큐멘테이션 fee까지 붙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최종 차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바로 OTD라고 합니다. OTD에 이런 세부 항목들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대략 1차전은 끝났습니다. 일시불로 차를 사거나 뭐 캐시로 현금 박치기로 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할부로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2차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협상이에요. 자, 2차전에 들어가면 파이낸싱 얘기를 할 거예요. 다운 페이먼트, 즉 계약금을 얼마를 내고 월 얼마를 페이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희망사항을 딜러에게 제시를 하면 딜러가 이제 신용 조회하는 그런 업체에 인쿼리를 넣어서 받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자율을 정하게 됩니다. 제가 미리 자신의 크레딧 스코어를 알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자율을 정할 때 딜러가 크레딧 스코어를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용 조회 그런 업체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시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조회한 신용도와 이렇게 정보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미국에서는 크레딧 스코어가 좋다고 해서 나는 뭐 크레딧 스코어 750이야, 800이야, 이자율이 뭐 빵프로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부채를 상환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정 상태가 좋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전에 뭐 집 융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뭐 하다못해 학자금 대출 한 이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히스토리가 되어서 좋은 이자율을 끌어내기 괜찮은 조건인데 만약에 그런 히스토리가 없다면 미국의 이자율은 퍼스트 바이어에게 굉장히 야박합니다. 부채를 상환한 이력이 없으면 아무리 재정 상태가 좋고 뭐 개인의 크레딧 스코어가 높다고 해도 좋은 이자율을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개인의 크레딧 스코어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집을 사기 전에 집을 뭐 일시불로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을 월 페이먼트를 해서 살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그보다 가격이 좀 낮은 자동차 같은 것으로 론을 받아서 부채 히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딧 스코어랑 개인의 부채 상환 이력이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해서 자동차를 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를 상환한 기록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자율을 제시를 받았죠. 이때 확인해야 될 것이 전체 총 금액입니다.
이따 딜러가 어떤 막 공식을 쓴 종이를 가져와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월 페이먼트가 너무 금액이 높아서 약간 부담스럽다 하는 기색을 내비치면 딜러들이 흔히 하는 장난이 그냥 페이먼트 하는 기간을 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낮아지겠죠. 당연히. 하지만 전체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불해야 되는 이자액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계약금을 낸 후에 3만 불짜리 차를 5% 이자로 60개월 동안 납부를 했을 때 이때는 매달 566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총 내게 되는 이자 금액은 3,968불이죠. 근데 똑같은 조건으로 72개월을 내게 됐을 때는 매달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483불로 뚝 떨어져요. 하지만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자 금액은 4,787불을 내야 돼요. 800불이나 비싸죠.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월 페이먼트를 낮출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줄이고 월 페이먼트를 높일 것인지는 이제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딜러가 제시한 이자율이 적정한 수준인가 궁금하시면 구글에 서치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이자율을 알 수 있는데 물론 개인의 크레딧 스코어라든지 히스토리 그리고 어떤 다른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이자율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냥 참고용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구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비교했던 그런 월 페이먼트라든지 이자 금액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오토론 캘큘레이터라고 구글에서 서치를 하시면 여러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서 그냥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딜러가 막 종이에 공식을 써서 너희가 내야 될 월 납부액은 이만큼이야 이렇게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차값을 거의 10,000불을 더 주고 사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계약을 하고 납부를 했을 경우에 한국 돈으로 거의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황당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달라. 그랬더니 딜러가 막 가지고 가요. 그 한참 후에 매니저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 신용회사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그냥 12%를 넣어서 계산을 해봤대요. 12%? 12% 여러분 12%는 이자율 때릴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귀찮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을 하시면 몇백 불에서 많게는 몇천 불까지 손익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트레이드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차를 내어주고 그 값만큼을 새 차에서 빼주는 거예요. 기존에 타던 차를 뭐 계속 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기존에 타던 차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트레이드인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차값을 너무 낮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고물로 팔아도 그거보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딜러랑 거래를 안 하고 카맥스에 가서 차를 팔았습니다. 카맥스는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중고차 거래 업체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가격을 잘 쳐줍니다. 자, 그리고 이자율을 이렇게 딜을 하셔야 되는데 딜이 잘 안 되면 그냥 다른 지점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현대차 A 딜러십에서 현대차 B 딜러십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대차 A 딜러십에서 협상을 하다가 신용 조회까지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갑자기 삘 받아서 포르쉐 지점으로 가. 그래서 포르쉐 매장에서 또 내 신용도 조회를 해.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신용도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를 살 건지 명확히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A 딜러십에서 잘 딜이 안 됐다. 그러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딜러십에, 그러니까 다른 현대차 딜러십에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퍼스트 바이어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잘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시고 나중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착실하게 납부를 하시면 뭐 크레딧 유니온이나 아니면 주거래 은행에 가서 오토론을 다시 받아서 그때 리파이낸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할 점은 코사인 제도가 있어요. 재정 보증인을 세우는 건데 재정 상태가 나보다 좋은 사람을 함께 대동해서 계약서에 같이 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코사인한 사람의 신용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사인해줄 때나 받을 때나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딜이 끝나면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죠. 하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엑스트라 찰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딜러가 뭐 이런 걸 제안할 거예요. 한 달에 10불이나 20불 정도만 내면 너희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때? 솔깃하지.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뭐 계약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해지할 때 뭐 페널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긴 여정을 마치고 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차가 내 것이 됩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 있어요. 딜러와 이렇게 면대면으로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여러 딜러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이메일로 협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간편하고 뭐 표정 관리할 필요도 없고 리스크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거죠. 자, 아시겠죠, 여러분?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